자, 그러면 제자백가를 볼게요. 보통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사상가들 제자백가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백가의 의미는 이제 제자는 여러 제자죠. 그래서 여러 제자고, 그래서 일단 자자인데, 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성인들에게 붙여준 명칭이에요. 뭐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백가인데 이게 백백자고 여럿이라는 뜻이고, 가는 여기에서 가는 집의 뜻의 의미가 아니라 학파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이 만든 많은 학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백가 사상들은 이제 또 진나라 이전의 사상이라고 할 때 선진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진사상은 진나라 이전의 사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일종의 줄기세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 이후에 한나라가 이제 유교로 국교화된 후에 대부분 이제 홍구학이나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고중학 다 유교에서 파생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유교 외에 다른 사상적 원료들이 존재를 했고, 나름대로 사상의 어떤 그 폭을 넓혀줬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제자백가 사상들 대부분 이제 사계층들이 주도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백가 역사적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않을 거니까 쭉 보시고, 자, 이게 쭉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백가 사상들이 어떤 사상들이 있나 볼게요. 자, 여기는 한의종하고 동계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자백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한번 단독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법과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제 윤리나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설명을 못 드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도덕 그 생활윤리인가 윤리와 사상인가?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공자부터 해갖고 제자백과 사상을.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유관을 볼게요. 유관은 춘추 말에 생존했던 공자에서 비롯돼서 이제 제자백과를 먼저 성립했다. 자, 원래 유가라는 것은 유라는 집단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유는 이제 그 한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잠깐 한자를 저도 까먹었는데 이렇게 쓰네. 예. 이게 유인데 여기 비우자나 비우. 예. 이거 이는 뭐냐면 여기 이자인데 이게 형태가 고추들 있죠. 곱사뚱이들. 그 곱사뚱이 머리 이렇게 해갖고 어깨 숙여 있는 모습들 상상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매일 뭘 보냐면 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보고 제사를 냈어요. 기우제를. 그래서 되게 유집단은 원래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곱추들 집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집단은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문화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공자예요. 공자. 예. 자, 그는 기록에 보면 이제 송나라의 몰락한 그 귀족의 후예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70살 정도 될 때 그 16살 그 어린 그 얘를 만나서 야합을 해가지고 낳았다 그래요. 예, 안신현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장하면서 이제 육아를 만들었는데 그는 어지러운 현실을 구제한 원리로서 이게 춘추 한 중후기 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종주를 제시했어요. 왜 이게 어지럽냐? 춘추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그 서주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어떤 봉건제도나 이런 것들이 붕괴돼서 그렇다. 그래서 봉건제도나 종법제도 이런 것들이 붕괴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돌아가자? 준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약간 뭐냐면 복고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복구는 아니에요. 얘는 복구지만 그 속에서 뭘 하냐면 나름대로 혁신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주 초에 주공이 만들었던 이상적인 시대로 회귀한 걸 목표였다. 그래서 종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준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으로 뭘 내세웠냐면 무너진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명을 제시했다. 정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은 백성되어야 된다. 군군, 신신, 민민 이런 말 있죠.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명론이에요. 자, 그는 서주와 마찬가지로 가족윤리부터 출발돼서
그 국가의 정치와 사회 규범을 도출하면서 법률과 형법을 위한 통치 방식보다는 봉공 규정 위대에 대한 통치 방식을 강조하면서 신분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그의 정치 사상은 다분히 복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순히 복구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그 강조한 예를 통해서 도덕적 성실성의 실천적 표현이고 신분 질서 역시 도덕적 상호 의무의 기초를 할 걸 주장했다. 여기에서 얘가 강조한 예를 통해서 준화 질서 이런 복구를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면 얘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말이야. 네, 준화 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말인데 얘는 처음에는 인간과 신의 접근, 인간이 신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논한 게 얘였어. 얘의 적용 대상은 주로 지배층만 대상을 했어. 지배층. 그래서 인간이 신에 어떻게 접근할 때, 이건 어떤 의뢰나 이런 것들을 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배층에만 적용됐어. 그래서 이제 피지배층 얘가 적용이 안 돼요. 뭐가 되는? 얘보다는 때리는 거죠. 형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공자가 위대한 게 뭐냐면 얘라는 것을 이제 인간과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적용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배층의 대상이었던 얘를 어디까지 확대시킨 거죠? 피지배층까지 모두 확대시켜. 그래서 얘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사람은 복구를 했지만 준하질서 복구시키려 했지만 완전히 100% 복구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뭐냐면 복구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준하질서 바탕으로 혁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도덕적 성실성의 시절 표현이고 신분질서 역시 도덕적 상호 의무 관계에 기초를 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의 기천을 가지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완선자, 군자를 배양하려고 했다. 군자는 특히 강조한 덕목은 인이다. 인한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윤리 씨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핵심 키워드는 인이죠. 인이라는 건 뭐야? 인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공자가 그 인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인간다움. 그 다음에 사랑. 요때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 게시판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예,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약간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 설명하면 그거에 인을 베푸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게 여러분들 효제 충신이란 말 들어봤죠? 효제 충신. 인을 베푸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으로서 효제 충신을 제공했어. 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호도를 하는 거고 제라는 것은 우애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이건 좀 나중에 신이라는 건 믿음이야. 근데 충이라는 거 이거 주의할 게 충은 우리가 충은 군주에 충성해라? 이름만의 충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성을 다해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충이라는 게 마음 숫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잖아. 그래서 마음에 뭐냐면 중심을 잡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고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충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주에 대한 충 그런 개념은 그 당시 공자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는 그냥 지가 써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뭐 어떤 그 군주에게 뭐 절대 충성해라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국시대 말기 때 등장하는 의미예요. 이때 충의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 효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얘는 주장하죠. 인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효제는 뭘 바탕으로 하는 거야? 아까쯤에 읽은 것처럼 가족적이고 현원적인 것들을 바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을 되게 강조해. 자기 피부치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이윤, 나라, 국가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수신제가 시국 평청하다. 그걸 해. 그러니까 가족애를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되게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적용돼서 확대되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누가 비난하죠? 그 당시 이제 그 밑에서 배웠던
그 당시 그 묵자가 비난을 하죠. 이걸 차별해라 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군자에 특히 강조한 건 인이다. 인이나 말로 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이고 나머지 덕은 인을 실천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호재 충신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의 도덕적 이상주의에 실패했지만 특히 가족 질서, 즉 호를 중시하는 사상은 증자와 자사를 거쳐서 맹자가 계승됐다. 원래 맹자는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공자의 그 직제자는 아니에요. 스승의 제자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의 제자죠. 네, 이렇게. 그래서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연결되고 증자는 효자로서 유명하죠. 이사일 쓴 유명한 책이 있어. 무슨 책이에요? 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13경 중에 하나인 효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맹자를 볼게요. 맹자. 네, 맹자. 이 맹자도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공자의 인일 사상을 계승해서 조금 구체 양성 방법, 이걸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맹자 사상을 이제 크게 보면 일단 자, 맹자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뭘 주장했죠? 선성설 주장했죠.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선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설을 주장해요. 이 바탕으로. 사단설을 바탕으로 양지, 양능을 강조하죠. 그래서 양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도 가능한 것들 양지, 양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일화인데 자, 애가 좀 우물가로 막 기어가고 있어요. 빠지려고 해. 그럼 오지는 팔짱 끼고 잘 기어가고 있네.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얘가 기어가고 있으면 우물에 빠질 건 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잡아가서 뭐냐면 끄집어 내겠죠. 예.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예전부터 그 양지라는 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 배우지 않고도 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지, 양리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뭐냐면 선하다. 이것이 이제 사단설의 이제 그 선서설이고 이제 사단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지양능. 그러면 양지양능한 그런 양지가 뭐냐?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추군지심. 추군지심에서 뭐가 나오죠? 사덕이 나오죠. 인이라는 게 나오고 사단에서 사덕이 나오고 수호지심. 수호지심에서 부끄러움을 하면서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에서 뭐가 나온 거야? 겸손하고 얘를 남에게 이제 사양하는 마음에 얘가 나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십이지심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아는 마음, 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단가에서 사덕이 나오고요. 사단은 내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양지양능한 거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천천적인 어떤 타고난 거다. 자, 이거는 사단은 이제 어디에서 또 많이 들어봤어요? 성리학에 영향을 주죠. 성리학. 맹자의 그 사단서는 나중에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리학에 영향을 주고 사단에 뭐가 있다? 성이 있고 니가 있다. 성직리도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맹자가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뭐냐? 왜 사회가 혼란했을까?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인이예지의 상실이다. 아까 사덕,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뭐냐면 사단을 발현한 사덕이 없기 때문이다. 예,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상실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이예지를 되게 있고,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을 집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걸 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 사람은 인이예지 중에 뭘 강조하냐? 인하고 의를 강조했어, 특히. 그래서 의를 강조하고 자신의 의견을 굳게 가지는 그걸 해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연지기를 하고, 이 호연지기가 달성한 사람을 대장구라고 했죠. 호연지기는 뭐야? 욕심과 두려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습관화된 당당한 용기, 도덕적 기계, 이런 것들을 의에 상징하고 호연지기하죠.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이제 주면서 돈을 주면서 뇌물 주면서 좀 잘 봐달라 그럼 딱 거절하는 거 이게 뭐예요? 호연지기고 그건 뭐죠? 의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좀 그 다음에 맹자의 정치 사상을 보면 일단은 이 사람은 좀 약간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정명론이라고 얘기했죠.
정명론은 아까 말했지만 뭐야? 자기의 신분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 있죠? 그 군자는 군자되어야 되고, 군주는 군주되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는 아니 부자 그 백성은 백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거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정목론에 어긋난 사람은 어떻게 돼? 갈아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나와요? 역성혁명론이 나와. 원래 역성혁명론은 이제 주나라의 사상을 이제 영향을 받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후대 사람들은 지배층 맹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안 읽게요. 금설래. 왜? 이거 잘못하면 쿠데타 일으키는. 근데 우리나라 맹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정도전이죠. 네. 정도전 맹자 있고 쿠데타 한 거잖아요. 일명 역성혁명하고. 자, 그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왕도 정치를 주장해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패도 정치죠. 예. 그래서 왕도 정치는 뭐냐? 예의와 그 다음에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주나라의 덕치와 비슷하다. 반대말은 뭐죠? 패도 정치. 이런 것들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맹자의 사상을 이제 이렇게 이제인데, 자, 그럼 맹자의 사상이 후대에 어디에 영향을 미쳤나? 일단 사단은 어디에 미치죠? 성야. 그 다음에 양지에서 양지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이거는 양명왕. 양명왕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양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양지를 발현한 사람을 군자라고 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맹자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전국시대 인물인 맹자는 공자가 제시하지 못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성서설에 찾았다. 본성이 선한 인간은 천부적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단을 갖고 있고 사단에 따라 사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이 예지의 실존도 본성의 반향과 배양과 확충만을 가능한 것이 주장의 요치다. 그래서 측은지심의 반려, 특히 인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 해결체로 인을 집약하는 인을 강조하고 이 집인을 하기 위해서는 호연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연지기를 잘 대변하는 사람이 뭐예요? 대장부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을 발현한 게 왕도 정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 불쌍하게 여겨야 돼. 이걸 해야지 제대로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지심을 따지면 이건 제대로 정치가 안 돼.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정치가들 그렇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딱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크지 못해. 왜? 정치가한테 요구하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마음을 좀 앉아주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가로서 부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우리에서 이제 나중에 뭐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왜 뜨겠어요? 시비지심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아까 인이 뛰어나서 측은지심이 뛰어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패도 정치가 폭력과 정치적인 기만을 수단한 것이라면 왕도 정치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자발적 기이한 정치를 의미한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단순히 도덕력에 끊치지 않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양민, 백성들을 뭐냐면 키우고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교민, 백성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위민사상과 뭐냐면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근본은 위민에 있으며 민에 있으며 이를 어기는 군주는 방벌해야 방법은 뭐야? 군주가 더 이상 군주답지 못하면 뭐야? 쫓아내는 거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다. 이걸 인정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혁명론을 인정했다? 역성혁명론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도덕적 자질에 기반한 역성혁명을 긍정함으로써 그의 왕도 정치는 당시 상황에서 혁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긍정하고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그의 관념은 진의 한계였다.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봤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맹자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맹자 다음에 또 육아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죠. 순자. 예전에 한번 순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순자를 이제 볼게요. 순자도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도 공자의 직제자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보가 순자가 있고 이전에 이제 그 공자가 있고 공자 다음에 자아라는 사람이 있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 다음에 순자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또 이제 몇 대가 있겠죠.
이제 생멸 연대가 이제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단 그 계보가 있고요. 그래서 제자의 제자예요. 순자도. 자, 순자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법가들이야. 네. 그래서 보통 순자는 유가이면서도 뭘죠? 법가의 효시가 됐던 인물이죠. 그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예. 그러면 순자의 사상이 어떤 거냐? 일단 이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되게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봤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선악설이라고 하죠. 선악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사회적 원인은 혼란은 왜 혼란이 생기냐? 그 원인을 보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 원인은 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착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어떻게 해서 본성인 그 뭐냐면 성악적인 그 나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본성을 억제해야 돼. 본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본성을 억제하고 하성기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하성기. 이걸 인위적인 도덕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인위적인 도덕으로 변화시켜야 돼. 이때 인위적인 도덕이란 건 뭐냐? 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순자는 아까 말하는 그 맹자는 인을 계승했잖아요. 근데 이 순자는 공자의 뭘 계승했을까요? 예를 계승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런 성악적인 악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성기, 인위적인 도덕을 통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건 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예를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순자의 사상은 예치주의를 강조해요. 정치 이념에서 예를 통한 통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예라는 것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이죠. 근데 이걸 좀 더 강제적으로 이제 부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는 뭐가 되는 거죠? 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줬다? 법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자, 맹자가 공자의 인사상을 이은 반면 자아계통에 이은 순자는 예사상을 개성했다. 그는 인간의 악과 욕망이 존재하는 성악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선택적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자처럼 양지양능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후천적인 개조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래서 특히 예를 강조했고 예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했다. 그런 복고적 성향보다는 시대의 추세에 적응하는 성향의 사상가다. 그래서 그가 말한 예는 공자 예처럼 고정된 구분됨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른 보편적 강제 규범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나라의 어떤 예가 아니라 그 당대의 규범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보편적 강제 규정은 그가 강제 규범을 근거로 군주권의 절대적 권위와 상하 기천 질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법과 이론에 그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예라는 건 규범적이죠. 뭐 처벌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처벌받고 강제화시키는 거, 더 강제화시키는 게 뭐예요? 법이죠. 그래서 이는 법치주의와 영향을 주죠. 법가에. 반면 그는 법치보다 인치를 주장했고 도덕성을 전제한 권위를 인정한 점, 그리고 천도와 인도를 철저히 구분한 점은 역시 유가사상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법가에 영향을 줬지만 그래도 법가보다는 유가에 가까웠던 이유가 뭐냐면 인치를 강조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예를 강조하는데 그 예 자체가 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법가가 이제 영향을 준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법가와 유가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 유가, 그러니까 순자의 사상이 법과보단 유가가 더 가까운 이유가 여기 있죠. 법치보다 인치를 주장했고 도덕성을 전제로 한 권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천도와 인도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유가 사상을 이은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사 개론에서 한번 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제자백과 사상 가운데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유가이다. 유가는 춘추시대 공자에 의해서 창시했고 전국시대 맹자와 순자가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진해 신앙지에 의해서 한때 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한해 무제 때 간학을 인정받으면서 동양사상의 주류로서 발전했다. 자, 공자 사상의 중심은 인이다.
인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효와 제죠. 그래서 효제 충신 중에 효와 제를 되게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제를 인간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꽂고 있다. 이는 주대 시족사에 붕괴된 소가족 제도에 발달된 춘추 전국시대 사회 변화 속에서 가부장적 기반을 둔 가족 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가가 등장하죠. 가는 뭘 강조해요? 효를 강조하죠. 예, 그리고 제를 강조하죠. 예, 이런 것들. 효를 바탕으로 해서 수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국 평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으로 잘 알려진 논어에 보면 논어라는 건 뭐냐면 공자 그 제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책으로 묶은 거야. 그래서 그 오경에 속한 게 아니라 사서에 속하죠. 사서. 참고 사서는 뭐죠?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그 다음에 대학. 원래 중용과 대학은 얘기 한 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자가 사서 집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럼 참고로 이제 여기 나오니까 이제 더 살펴보면 사서 오경을 이제 맞았잖아요. 네, 그럼 오경은 뭐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예전에는 악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소실됐지만. 네, 그래서 이걸 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서 오경이라고 하지만 그 여기 강조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서 오경보다는 13경의 범주가 더 강해요. 한나라때 이후부터 13경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보면 일단 뭐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경, 예경도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예기, 춘추, 예기, 의례, 우리가 알고는 주례, 삼예라고 하죠. 예경 안에 세 개가 있어요. 예기, 춘추, 의례, 추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춘추가 있는데 춘추는 세 개 경이 있죠. 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시전, 공양전, 자시 공양, 공양전 그런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논어, 그 다음 맹자,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중용과 대학은 요 얘기에서 나온 거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가 쓴 호경,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 그러니까 비슷한 한문사전이 있어요. 이하라고 이하. 이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거 13경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13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 논어에 보면 공자 이상의 군주를 키우는 데 있다. 군자를 키우는 데 있다. 군자는 교양이 있고 고귀한 인격자를 말하며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정직성, 정의감, 군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진 마음. 근데 이게 충성심이라는 건 우리가 일사부분이 이런 것이 충성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진 마음 인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군자나 이와 같은 도덕적인 덕목과 함께 현실 생활에 있어서 지식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교육으로 예와 악을 강조했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보통 예와 악을 강조하잖아요. 성리학에 보면 예라는 것은 위에서 규범적인 거고 악이라는 걸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에서 또 악을 강조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풀어주고 교화시켜주는 거야. 교육의 방법으로서 그 악을 강조했던 거야. 자, 강조하고 있다. 한때 유교가 간악화되면서 의식과 예법이 특히 중요시되었고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외적인 의식과 예절을 강조해서 예학이 인간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뒤에 이제 영향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내적 덕과 내적인 예절을 균형 있게 갖추는 그걸 중용이라고 행동이야말로 육아사상의 행동 원리였고 이것이 중도의 원칙 타협 정신이 이후 중국 문화의 사상적 기반이 정착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육아사상은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맹자와 순자에게 영향을 주죠. 자, 이들은 공자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주장이 상반된 점이 많고 후세의 학문에 미친 영향이 다르다. 그들의 학문의 계통을 보면 맹자는 공자 직계제자인 증상과 자사의 계통이고 순자는 예를 강조한 자아 계통이 나왔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선성론을 내세우고 그 중에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인이죠. 네, 그래서 추근지심을 바탕으로 인이 발달이 되고 그 수치심이 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가 나오고
12에서 가입주하는 것이 지가 된다. 이러면 사단이 쓰이고 이 사단을 바탕으로 해서 인이 예지라는 사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사를 바탕으로 다시 오준을 설명하죠. 상강 오준, 오준할 때 온 부자 사이에 친이 있어야 되고 군신 사이에 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위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붕호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론에서는 정치는 의에 바탕으로 하는 거,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덕지주의를 바탕으로 뭘 주장했다?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는 신모 다스리는 법가인 회도 정치가 대입된 정치처로서 재앙은 덕의 융을 위해서 청멸 따른다 보고 이런 덕이 없는 악덕군주는 정명론에 입각해서 그냥 쳐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하죠. 역성혁명 이렇게 이제 보죠. 그리고 이는 민심이 천심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고 후에 왕조 교체에서 성향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예, 성향도 이제 있는데 되게 왕조 교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방벌이 있고 하나는 성향이 있죠. 방벌은 그냥 심호 쫓아내는 거야. 성향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한의중하고 좀 다르죠. 한의중에서는 선양을 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방벌을 하는 거잖아. 어느 게 맞을까요? 근데 그 후세 이제 내용들 보면 방벌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선양 이론은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저기 예전에 사망오제 할 때 요임금이 순임한테 선양하고 그 다음에 순이 우한테 성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자, 순자를 보죠. 같은 유학자이면서 순자는 여러 면에서 맹자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맹자의 성서들을 반대하여 성악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본성이 원래 악하고 그 악한 증거로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욕망을 지니고 있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 욕망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의 성악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다만 예의를 가지고 욕망을 억제할 때만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예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특히 공자는 맹자의 효제 제해주의 비판하면서 효제는 소행이고 작은 행동에 불과하고 의를 쫓아서 군주를 섬기는 충의가 더 큰 행동이다. 그래서 이는 공자에 대해 호제의 중심에서 충의를 보다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강조하면서 뭐냐면 이 예를 실천하는 사람들 군주로 받고 이 군주가 효율적으로 통치를 내고 건의를 해야지만 얘를 제대로 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순자의 성악선, 충의론은 다음에 오는 법가사상 이론적 근거를 댔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법가사상 이론적 근거가 됐던 것을 만약에 어떤 사상가가 쓰면 되게 쉽게 쓰죠. 순자 쓰죠. 근데 순자 어떤 이론이냐? 그러면 성악설과 충의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상같이 유가사상은 다른 사상과 달리 그들의 학문과 사상 속에 중국의 정통사상을 함축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교 경전을 성립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경사서, 사송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있다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그래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사서는 나중에 신유학을 강조하는 거야. 누가 강조해, 이거? 주자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경은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죠? 훈구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 넘어갈게요. 자, 묵가를 보자, 묵가. 묵가는 유교에서 반발해서 나온 거야. 원래는 유교 밑에 있다가, 유교의 어떤 차별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묵가인데, 묵가는 누가 만들었던 종교냐면, 종교라는 사상이냐면 묵자가 만든 거죠. 묵자. 이 묵자. 예. 그래서 창시자는 묵자 또는 이름은 묵적이라고 해요. 묵적. 예. 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문신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죄를 지으면 묵형이 돼가지고 이마에다 제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아마 묵적이라는 사람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라는 것에서 이렇게 해서 찍을 때 빨간 글씨거든요. 빨간 먹물을 아니면 검은 먹물을 그린 사람 해갖고 묵적이라고 불렀나 봐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 묵적의 출신을 볼 때
귀족 출신이겠어요? 하층민이겠어요? 하층민이야. 그래서 되게 이 북적 사람들은 하층민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종전의 어떤 신분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뭘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묵가는 육아 사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논리를 보면, 여기 쭉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비공이야. 비공이라는 건 안일비자죠. 이렇게, 안일비자. 그래서, 공격을 안 한다. 네, 공격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기술자 집단이 있죠. 토목 기술자들이 이제 많은데, 토목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공격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공격을 받은 그 수비하는 데만 도와줘.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영화 보면 항상 거기 수비하는 기술자들 오늘 도와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냐면, 묵가 출신들이에요. 되게 묵자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비공.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겸해죠. 겸해설. 자, 그 겸해는 뭐 때문에 등장한 거죠? 누구 반대해서? 육아의 차별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타인이든 사회 국가든 자기의 일부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해라. 자타 구분 없이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차별을 강조한 그 유교의 가족주의를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나라를 말아먹는다. 그래서 차별할 대신에 자타 구별식 겸해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차별의 대신에 얘네들이 주장한 얘네 형태가 교상립. 교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립, 이익을 공유해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상립을 통해서 천하의 니들을 구분시킬 수 있고 뭐냐면 겸해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냥 차별 대신에 겸해서를 극복하는 게 겸해서 실천할 수 있다. 차별 대신에 서로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웃긴 게 카타이파처럼 가족을 별로 안 좋아해. 가족 만들지 마라. 가족을 왜 만들지 말라? 가족을 형성하면 누구부터 챙기겠어요? 가족 챙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 같은 거 챙기지 않죠. 가족을 이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 유교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상현이야, 상현. 그래서 아까쯤에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하층민 출신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전의 신분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분제를 부정을 해. 그래갖고 군주라는 사람은 인정해. 군주는 인정하지만 군주라는 거는 혈통에 따라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능력 중심이야. 만약 군주가 무능력해. 그러면 어떻게 해?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주도 현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쫓아내거나 성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능력 중심의 군주상을 제시해요. 이게 상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동이야, 상동. 상동은 앞에 이제 상현하고 약간 이율배반적인데 이건 뭐냐면 일단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직의 어떤 통일성, 사회 통일성을 강조해요. 좀 앞에 상현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군주를 모셨으면 군주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소비에트의 민주집정제 한번 딱 결정내면 위에서 당의 명령이면 절대 충성을 해야 돼. 그런 것들 이게 상동이야, 상동.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저작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같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특징도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 볼게요. 자, 묵가는 전국 초기에 활동했던 묵작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처음에는 육아에서 배움을 시작했지만 실망하고 효율 육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제가 번졌다. 묵자는 기계 제작자로 알려지고 있듯이 묵가 역시 수공업자 기반한 방어 집단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묵가는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되었고 하층민들이 보다 동정적 이론을 논리를 구축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상현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사회 전체 공리를 중요시하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교상리라고 했죠? 그래서 뭘 실천할 수 있다? 차별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겸해를 강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상리에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가족제도 부정하고 지배층의 위선과 허위, 사치와 낭비를 반대했다. 이 저작을 강조했다. 저용이라고 하죠. 그는 음악마저 소수 지배층의 의대와 사치에 의한 도구라고 반대했으며 이건 또 뭘 대사문 맹자를 이제 비판하는 거야. 공자 악을 강조했잖아. 악 교육에 쏟아져서 그리고 지배층의 이익에 위한 전쟁 역시 반대해서 반전 평화를 주장했다. 이건 무슨 사상과 연결되죠? 비공사상과 연결되죠. 자 그리고 단순히 반전 논리를 펼치는 그치지 않고 강대국 약속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약속을 지원했다. 아까 이제 방어할 때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공선전 할 때 수비 측 입장에서 지원을 해준 거야. 특히 육아에서 강조한 장래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간수할 주장했고 이런 것을 이제 보고요. 또 한편 묵가는 현실의 사회 모순과 어지러운 정치 현실 및 연속된 전쟁의 근본 원인이 혈연적 신분적 폐쇄성과 그 이익 때문에 다 가족의 이익 때문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해결책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겸해를 강조했고 이는 혈연의 친선을 기반으로 상대를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육아의 차별례를 봉박한 것이다. 자, 이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아까 이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교상리의 원칙이죠. 예, 이런 것들을 제시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북서울 카페에 교상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로 이제 나눔과 공유를 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학교 출신 뭐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서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예, 가끔씩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 보면 자료 하나 올렸는데, 아이고, 우리 집 학교 자료인데 내어달래.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기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 분배와 일맥상통하게 있어 사회주의권 중국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거는 육아의 욕심의 반로에 의식적으로 회피한 이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 신분의 차별성과 획성성을 타파하는 한 것은 그의 사상이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이게 나쁜 거야. 사디라고 하죠. 근데 이걸 서로 나눌 경우에 교상리할 경우에 어떻게 해? 이거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신분적 세속론을 부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주는 상용론,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같은 상용론이자 육아의 논리는 가족 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데 묵가는 철저하게 능력본위의 사회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설명 주장해도 다음 군주는 그 혈통 안에서 골라야 돼. 군주는. 근데 여기에서는 혈통 상관없이 능력자면 무조건 택견하면 돼. 이런 논리예요. 자, 따라서 일제의 세습적인 신분제를 부정됐으며 관료는 물론 군주의 세습마저 부정하는 고대 성향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서 현자의 개념도 개인의 도덕적 자질보다는 천하의 백성을 위한 업적을 중시하며 백성을 위한 희생과 봉사로 일관된 군주상을 이상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못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깽판 치고 집안에서 뭐 막노나도 이 사람이 국가에 큰 이익을 내면 현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정치가들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영 아닌 사람 있잖아요. 영조 같은 그 사람들 막 아들 막 뒤주에 가둬놓고 막 소리 깨끼 지르고. 근데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좀 부족하죠. 가정사 입장일 때는. 그렇지만 개인이 이제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강조되는 군주상은 공적 질서, 얼마나 백성들 위해서 여러 가지 베풀었냐. 영조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영조가.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가정은 많쳐도 수시는 못해도 재간은 못해도 평천하는 잘했잖아. 예, 그런 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겸학과 금문속의 치수의 사업에 합치된 우왕을 묵자가 이상적으로 봤죠. 왜 우왕을 이상적으로 보냐면 일단 이 우왕은 왜 부각을 했죠? 이 사람은 항아의 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묵자 집단하고 연결돼. 묵자 집단은 어떤 집단인데요? 토목 기술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보통은 한계가 좀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피지배층 위주의 정치 사상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상은 당시에 이제 가족제도나 군신제도 및 사유재산 자체를 용인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가족제도를 이제 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용인했다는 건 부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묵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제도 자체는 부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상동론이야. 이게 이제 앞에 상현하고 좀 약간 다른 건데, 이게 상동이 아까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통일성을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단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일반적인 하향식 통치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윗사람의 무비판적인 복종과 체제 옹호적인 논리를 제공한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 지도자의 일방적인 독재를 가능한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에트 방식 아니에요? 볼세비키 방식. 볼세비키 특징이 뭐야? 겉으로는 평등 강조해. 근데 실제 운영은 뭐죠? 일단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야. 네, 이런 것들이 하향식 방식이죠. 그러니까 평등이 있으면서 동시에 상동도 있어. 이게 좀 약간 배반적인데 그런 게 이제 한계야. 그래서 이제 되게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묵가의 조직 논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묵가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하 관계가 명확해. 조직 내에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 이게 조직 논리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묵가가 인기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 묵가 집단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상하 관계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묵가가 쇠퇴하게 돼. 이 묵가가. 자, 하여튼 묵자가 선진사상에 공헌한 또 다른 논리 방법이 있다. 묵가는 집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도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상적 지식과 진리에 논증했다는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 교육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논증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뭐가 여기에서 나오냐면 명가가 나와요. 명가. 명가라는 것은 뭐냐면 별묵이다 또 하는데 말의 논리성을 따진다는 거냐. 예, 말의 논리성. 이게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처럼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아. 지금 한국 보면 중국 애들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중국어의 비논리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명가라는 것 등장해. 그 명가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묵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해시하고 공소영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공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공소영이.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묵가 이론가 중에 이제 공소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명가 이런 사람 중에 공소영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백마비마설이라는 게 있어요. 백마비마설. 그 다음에 명신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백마비마설은 뭐냐 하면 백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개변적인 그죠? 근데 이거 왜냐면 백마는 큰 개념이죠. 작은 개념이죠. 말은 큰 개념이죠. 백마가 말이라고 말하면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이 동일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백마 비마는 틀린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말의 일종이 백마다.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백마 비마설이고 명신론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유 중에 명가실이 일치된다는 거야. 명가실이. 그래서 예전에 뭐 권위적 정부 시대 때는 이제 독재 시대 때는 항상 자기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하죠. 빨갱이라고. 그러면 이건 명칭이야. 근데 얘네들 빨갱이야? 아니 오히려 보수주의 많죠. 다만 뭐 때문에? 자기 비판했기 때문에 빨갱이. 그럼 명가실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난 빨갱이가 아니라 널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게 백마비마설, 명시설, 명신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해시라는 사람은 이제 또 영물십사라는 것들 주장해요. 자, 영물십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 진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큰 개념 아래에서는 모든 현상이 같지만 그 다음에 작은 개념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숭이하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작게 보면 원숭이와 나는 다른 거죠. 인간하고는.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 볼 때는 우주의 입장은 원숭이나 개나 그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어. 근데 우리 입장은 아주 큰 차이가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영물 14라는 개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아까 좀 백마비마선이나 이런 것 좀 잘못 해석하면 이건 뭐 개변론자로 빠져. 이런 것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계에서 이제 무가를 이제 볼게요. 무가를. 자, 인간 평등을 제창한 묵가를 보면 묵가를 제창한 묵자는 이름이 묵적이며 송나라의 미천한 출신이었다. 그는 일찍이 유가서를 배웠으나 유가의 형식주의와 불평등성을 반대하면서 묵가학파를 창시했는데 이는 전국 초기에 세력이 강성하여 유가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 특히 묵자는 생산활동과 함께 전략을 강조하며 정치의 임무를 역사하고 있다. 즉 국가 부강, 인구의 증가, 정치의 공정함을 강조하는 하고 이와 반대로 삼한, 백성의 굶주림, 그 다음에 추위와 입을 것이 없는 것, 일하는 자와 후시치가 없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묵가학과는 유가 비판에 철저했다. 공자는 어리석은 군주라도 신하가 이를 잘 부피하면 정치에 잘 된다고 했으나 묵자는 왕위 세습에 반대하면서 훌륭한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하죠? 상한설이라고 하죠. 상한설. 그래서 공자나 이제 뒤에 좀 가격과 맹자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신분제 자체, 활동적 관념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무시해버려, 그냥. 예. 자, 또한 육아에 중시 여기는 예의와 음악을 낭비적으로 배척을 했고, 부모의 3년상을 비난을 했다. 자, 육아의 가족제도와 인간 상호관계의 특수관계를 중시한 차등적인 사랑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신의 사랑을 든 다른 사람들 경외하고 해야 하지만, 사회 평화가 온다고 했다. 육아의 내세관을 부정한 데 대해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에 대한 제사가 현세 충복을 가져오는 믿었고 도덕적인 하나님이 상벌을 인간에 준다고 주장했다. 요건 측면에서 육아보다는 좀 약간 좀 비합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유교의 이제 도덕 사후관을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보는데 유교가 이제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인데 사후관하고 비슷한데 동일한데 유교에서는 이제 죽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해요? 혼하고 백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백은 이제 어디 가죠? 무덤에 가. 혼은 이제 세상에 떠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상의 신주를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이 그냥 뭐냐면 세상에 떠돌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뭐 5대 정도 되면 4대 정도 되면 없어져요. 혼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는 거야? 4대까지 지내는 거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없어져, 그냥. 그래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얘네들. 그래갖고, 현재도 오는데, 귀신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현세적인 사고방식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묵가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뭔가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묵자의 사상은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추종자의 복종을 요구한 엄격한 훈련을 통해 교단을 강조했다. 상동이라고 하죠. 예, 상동. 예. 그래서 이제 묵가는 아까 묵자 집단 자체가 상당히 소비에트 그 볼세비키 방식대로 많이 조직화됐어. 그러니까 위에서 딱 명령 내면 아래 딱 그냥 듣는 시스템이야. 자, 그러나 절대적인 겸연설과 공리주의 그리고 지나친 금욕주의 등으로 점차 실망을 입고 이는 중국의 현실주의와 중용주의 입장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가보다는 현실적인 육아를 채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묵가는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 인간의 욕망 자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것들을 주장해. 이상적인 것들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공감하죠. 막상 그걸 실천하려면 힘들거든. 인간의 욕망은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좀 나중에 깜짝 갔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사상가가 뭘까요? 법가죠. 법가. 그래서 되게 시험 문제 법가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법가는 그 어느 사상에 반영됐죠? 어느 국가에? 진나라. 그리고 법가하면 뭐가 생각나죠? 군연제. 반대로 그 뭐냐면 육아는 뭐와 관련된? 주나라. 주나라면 뭐죠? 봉건제. 여기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고 통치제도와 관련돼갖고 시험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법가인데 법가는 이제 좀 쉬었다 할까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언제 했죠? 우리가? 예? 아, 5분, 좀 더 해야겠네. 잠깐만, 더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갖고, 지금 몇 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봐야 돼. 55분밖에 안 했네요. 예. 법가하고 좀 쉬죠. 자, 그럼 법관을 볼게요. 법가인데, 이제 법가는 그 상해제 보면, 내용을 보면요. 특징이 정치제도로서 이제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요. 강력한 법치주의.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제도를 뭘로 보죠? 아까쯤에 그렇죠? 균연제도 보죠. 균연제. 9년제 부분이 예전에 01년 기출문제가 있고 되게 이제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해.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주의를 입장을 했다. 그래서 부국강병,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 강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강력한 법치를 시행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정치적 지향은 군신 간의 상하관계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인 재민지배 체제 강화 그래서 되게 범법은 되게 어느 과하고 연결돼서 법과와 연결돼 있죠? 범법은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는 여러분들 딱 나올 거예요. 인간과를 깨끗하게 보겠어요? 아니죠. 성악설 보죠. 깨끗하고 착하면 법이 필요 있겠어요? 항상 못된 놈이 많으니까 이제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악설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이제 파악해서 도덕적인 자유규제가 안 돼. 그래서 건의와 항복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법과의 이제 종류를 볼게요, 종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항, 그 다음에 술치주의를 강조하는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치주의를 강조하는 사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항이 뭘까요? 상한과 한비자. 자, 이들의 논리가 뭘까요? 이들의 논리는 강력한 법을 통해서 엄격한 훈벌과 상을 통해서 국가관을 해야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술치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은 신부대야. 이 신부대는 뭐냐면 그 권모 술소를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법치는 백성과 그러니까 백성과 신하를 다 통하는데 이 통치는 뭘까 이거는 권모술을 통치하자는 거는 신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하.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 참여를 거부하고 군주의 종속을 요구해요. 그래서 군주의 자의적 권리를 강조하고 관료의 엄격한 업무 부과 및 상관권 행사를 통해서 이동계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술치주의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세치주의는 신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 자, 여기에 보면 군주의 덕행은 군주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군주의 권력은 덕행이 아니야. 착한 일 해가지고 군주의 권력이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군주의 권위는 말 전에 권위는 덕행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 권력을 통해 나온다는 거. 권력이 있어야 권위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덕행이나 권력에 의한 통치,
강력한 권력의 원통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들과 정치를 분리시켰어요. 그런 것도 있죠. 인간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어떤 정치가 인간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트럼프는 인간적으로 착하지 않죠. 근데 내가 트럼프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하고 도덕적인 자질은 별개의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래서 법치, 술치, 세치를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법치주의자면서도 뭐냐면 그 마무리 지은 사람이 누구야? 한비자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한비자는 책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그 진시황이 한나라를 공격했다고 하죠. 모셔왔더니 그 친구였던 이사가 그냥 마냥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법치, 술치, 세치를 통합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법치를 바탕으로 법과를 통해서 이제 했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 진나라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법치주의 내세웠으니까 법치에서 망했고, 그래서 한나라는 근데 한나라 때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통치는 뭘 하죠? 법과를 하죠. 그래서 이걸 뭐냐고 하냐면 왕도와 패도를 같이 한다. 왕패 잡도라고 하죠. 이걸 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무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교 국가를 내세운 그 고려나 조선을 보면 반역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처리하죠. 육아의 이념이 아니야. 이건 뭐죠? 법과 이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과사상은 전국 중기 실제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신부의 수치론, 신치의 세치, 신치가 아니라 제가 말 좀 했는데 신도가 아니라 신치도 좀 고쳐주세요. 신도가 아니네. 자, 신치의 세치론, 상하의 법치론을 토대로 전국말 한비자에 의해서 조합되었다. 법과의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죠. 그래서 기존 귀족 세력들을 일수하고 엄격하게 관료를 통제하고 철저히 재민을 지배하면서 군주의 절대화를 통해서 그 강력한 중앙 집권을 확립하는 게 최종 목표였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를 보았으며 도덕적인 자기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권위와 형벌에 위한 복종의 강제만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라 생각했다. 따라서 철저한 법치를 강조하고 법치를 위해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문법이 제정이 됐다. 그래서 종전의 예치보다 예는 규범이잖아요. 이거는 성문화된 게 아니죠. 근데 법은 뭐야? 성문화되고 강제성 있고 규범화된 거야. 이런 것들이죠. 자, 군주와 신하의 관계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지위에 의한 역학관계에 불과한다. 이게 뭐죠? 세치주의죠. 그래서 아무리 뭐 덕행을 해도 뭐냐면 밑에 얘네들이 말나 강력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명분도 군주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같이 이제 신도의 세치론이고 이 논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키는 데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외도하고 군주의 지위 자체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는 신민의 도전에 직면할 수 없게 되고 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법치와 술치다. 술이라는 것은 관료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관료에게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신상필벌을 한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야. 관료에서는 그 관료의 업적은. 그래서 만약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들 상을 주는 거고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 벌을 주는 거야. 죄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이제 이게 단서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 뭐냐면 또 관료 고유의 권한을 벗어나면 또 처벌받아. 자기가 딱 주어진 임무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또 처벌받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는 술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논리는 중국 관료제의 기본 원리가 되고 그다음 관료제 발달에 공헌했다. 결국 술치라는 것은 관료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신하의 능동적인 어떤 정치 참여보다 철저하게 군주의 수족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든 최종의 권한은 군주의 독단에 의해서 내어지며 특히 상벌권은 군주의 고유한 권한임을 강조했다. 자,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료 질서보다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위에
개별적 복종한 관료를 만드는데 주력한 이론이다. 자, 그다음 술치가 관료를 대상 통제 수냐면 법치는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이에요. 물론 백성 외에도 또 관료도 있어요, 그 안에. 예. 자, 하여튼 법관에 의한 법이란 이기적인 인간이 서로 갈등하고 무질서한 사회 일정한 행동의 포준과 시비의 기준이며 이는 군주가 마련한 강제 구별이다. 따라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들에 숙지되어야 하고 지위와 신분의 권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시대와 변화에 따라 철저하게 개정해야 된다. 이 점에서 법가가 정치의 객관적 기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시대에 따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시분과 범법의 논리가 제시된다. 객관적 기준과 함께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범법 논리에 제시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범법이라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것을 맞게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법 제정의 주체는 법을 초월한 군주이며 백성은 법에 대해 호호. 그러니까 호호는 뭐냐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 논해서는 안 돼. 무조건 준수해야 돼. 자, 이것은 군주의 획일적인 통치를 강제하는 것이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민을 정치와 관련돼 있다. 사상통일과 우민 정치는 뭐죠? 백성들을 못 오게 하는 거야. 백성들을 아주 무식하게. 왜냐하면 똑똑하고 깨어있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주가 몇 마디 하면 어떻게 해? 다들 대들죠. 근데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분은 좀 약간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민 정치 강제. 그리고 다양한 사상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사상 통일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와 연결되죠? 동서, 갱유. 예. 이런 것과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르렀다. 비판의 근거가 만들 수 있는 법 위에 모든 지식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백성은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과 병역에 전념해야 된다. 이러한 법과의 논리는 당시 군주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그 진시황과 이사회의 전국 통일에 위해서 그 효율성이 입증했다. 반면 여기 이제 한계가 있죠. 예. 자,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 문제는 이제 군주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하면 이게 그럼 그 권력이 어디 나왔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장관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권력을 행사할 때 근거가 있죠. 어디에 있는 거야? 법과 헌법에 의해서 하잖아. 근데 이런 법과 헌법 같은 구실에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나중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빨 어떻게 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심의에 의한 통치는 잠깐 단계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심의에 의한 그 통치는 하지만 심을 뒷받침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나 이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가요, 그 통치는. 그러니까 법과 통치는 거기에서 한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말과 한초의 도각사상의 도의 개념을 차용해서 항로소위 등장했다. 좀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법하고 도가는 따로따로 놀잖아. 근데 이제 이걸 중에서 법가에다가 뭘 결합시키냐면 도를 결합시켜서. 그래서 항로수 같은 경우는 항제와 노자를 이제 결합시킨 사상인데 도에서 뭘 찾았냐? 군주의 권력과 법의 근원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때 법가와 도가의 결합이 있다. 근데 너 권력 어디에 나왔냐? 야, 이거는 저기 노자와 항제가 말하는 도에 있다. 도에서 항제의 권력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과 도가가 서로 이율 배반적이냐 서로 결합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항로수는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세요. 요거는 항제와 노자 사상 있죠? 노자 사상이 결합된 거예요. 요때 항제라는 거는 우리가 진시황을 의미하는 항제가 아니에요. 요때 항제는 사망오제 아시죠? 사망오제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항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의적인 치유를 우리 조상을 접하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한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런 것들이 항로수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초 무제가 이제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의치지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도가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이제
동계 부분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여기는.